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연 열차를 즐겨 듣는 애청자인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 별의별 사람과 결혼하고 그 못지않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모임에서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결혼을 망설이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 시모를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는 저의 직업과 더불어 친정 부모님의 재력까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궁금할 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물어보는 시모의 말투가 저의 기분을 꺼림칙하게 만들었죠. 그래, 우리 하진이는 프리랜서? 집에서 하는 일을 한다며? 그게 벌이가 되긴 하니? 이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집에서 일한다는 게 생소하구나. 네, 회사원 다니던 때보다 더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안정적이진 않다는 거구나. 혹시나 그러다 잘못되면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진이가 힘들면 내가 더 벌면 되고 내가 힘들면 하진이가 더 벌면 되는 거지. 누가 더 고생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같이 서로 힘을 합쳐 사는 거지.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꾸준히 잘 벌면 더 좋은 건 사실이지 않니? 요즘엔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이야. 혼자 벌어서 그 생활이 감당이나 되겠니? 아, 그리고 부모님은 들어보니 벌어두신 걸로 생활하신다고 하던데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둔 상태인 거지? 혹시나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거나 하진 않겠지? 아무래도 하진이가 외동딸이니 조금 걱정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나. 제 직업과 벌이에 관해 물어볼 땐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력이나 노후에 관해 물어오니 이건 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시모 본인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제 앞에서 저딴 말을 하니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남편이 눈치챘는지 서둘러 시모의 입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엄마, 왜 계속 그런 걸 물어? 하진이 집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준비 탄탄하게 잘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묻지 말란 말이야. 내가 진짜 하진이 보기 부끄럽다고. 하진아,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 생활이 힘들면 아무래도 가정부터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아니야. 기분 나쁘긴.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리고 부모님 노후 자금은 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 일도 고정적으로 맡고 있는 일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꾸준히 버는 돈도 있으니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놈의 사랑이 뭐인지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한 저는 이 적신호를 외면한 채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 2개월, 3개월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래서 결혼들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행복했어요. 행복하면서 오는 안정감은 일도 더 잘 되게 만드는 것 같았고 하물며 시간을 따로 내 데이트를 할 필요도 없이 매일 밤 집에서 남편을 만나니 시간을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신혼 초엔 남편의 행동도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 남편은 집안일을 잘하며 여자일 남자일 나누지 않고 적극적으로 뭐든 나서 처리해주곤 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위해 일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남편을 맞이하고 노력했었죠. 이렇게까지 행복한 것이 결혼이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는데 애써 무시하고 넘겼던 시댁에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문제는 남편의 여동생 신우였어요. 저에겐 제 능력을 따지는 것도 모자라 친정의 재력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걱정과 우려를 토해내던 시모는 정작 본인 노후에 대한 대책도 없어 보이더군요. 더 가관인 건 신우이였는데 신우이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나마 살고 있는 집이 자가였던 터라 남편이 조금씩 주는 용돈과 소일거리를 하며 생계를 유지라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시누이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참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죠. 오빠, 나 회사 그만둬서 그러는데 용돈 좀 주면 안 돼? 너 또 그만뒀어?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이 몇 번째야? 아, 몰라. 자꾸 이상한 트집 잡아서 구박하잖아. 요즘 세상에 갑질이 말이나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갑질 참으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어쨌든 용돈 좀 줘. 나 돈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음부턴 국물도 없어. 네,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이렇듯 시누이는 야금야금 남편에게 용돈이란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기 일쑤였고 그 액수가 크지 않았던 터라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누이는 남편에게 뜯어가던 돈으론 부족했는지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있는 낮 시간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말이죠. 아가씨,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회사 그만뒀어요. 조금 더 일찍 입사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과장이 계속 잔소리하고 괴롭혀서 그냥 그만두고 나와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취업 자리 알아봐야 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아도 이력서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가보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언니, 나 용돈 좀 주면 안 돼요? 면접 보러 가려고 하는데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요. 네? 용돈이요? 아가씨, 얼마 전에 오빠한테 용돈 받아갔잖아요. 그때도 오빠가 꽤 준 걸로 아는데 설마 그 돈을 다 썼어요? 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남아있겠어요. 이미 다 쓰고 없죠. 그러지 말고 용돈 좀 줘요. 저 진짜 이번 회사는 꼭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이번에 면접 붙으면 그만 안 두고 오래 다닐 자신도 있다고요. 사실 예전부터 들어가고 싶던 회사였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면접도 못 봤던 곳이에요. 제가 오죽 간절하면 언니한테까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돈 좀 줘요. 제가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다른 것도 아닌 면접 핑계를 대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전 결국 시누이에게 용돈을 주게 되었고 시누이는 말한 대로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던 것인지 준비를 열심히 한다 싶더니 취업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저 붙었어요. 그때 말했던 그 회사에 입사했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가씨, 정말 축하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니 정말 잘 됐어요. 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시누이는 덕분에 취업 성공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취업을 한 시누이는 이때껏 다녔던 회사와는 달리 자기 말처럼 열심히 회사에 다녔고 한 달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가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등의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간 매번 한 달 만에 그만두거나 길어도 두세 달이었던 터라 이번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여보, 이번엔 아가씨 오래 버티네? 그 회사 진짜 다니고 싶었던 회사였나 봐. 그때 집에 와서 나한테 용돈 받아갈 때 그랬거든.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번번이 떨어졌다고 말이야. 아, 어찌되었든 아가씨가 마음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나 회사 생활 적응 못하는 아가씨 보면서 내심 걱정했거든. 말도 마.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더라고. 뭐? 아가씨 좋아하는 남자 생겼대? 아니면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남자친구 생기셨단다. 뭐 들어보니까 면접 볼 때 같이 면접 본 사람인데 그 남자 도움으로 면접에도 붙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옆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면접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고 긴장 풀리게 웃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대. 정말? 그러면 입사 동기하고 사내 커플인 거네? 그렇지. 아주 푹 빠져있더라. 말끝마다 자기 남자친구 자랑을 해대는데 귀 따가워 죽는 줄 알았어. 신우이에겐 꽤 괜찮은 남자친구가 생긴 듯 했고 전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신우이가 회사에 잘 다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여기까진 다 괜찮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 만나겠다는데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날은 시모가 집으로 불러 시댁으로 간 날이었는데 시모의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모에게 이유를 묻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 아가씨가 연애하는 게 그렇게 걱정이세요? 아가씨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남자친구는 잘 만났더구나. 집도 잘 사는 것 같고 사람도 성실하고 반듯한 것이 마음에 들었어. 지금 혼자 사는데 글쎄 그 아파트도 자가라고 하더구나. 그래요? 젊은 나이에 능력이 좋네요. 여러모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아니 글쎄 우리 딸 임신을 했다나 봐. 모아둔 돈은 전혀 없는 주제에 덜컥 임신이라니. 일을 어떻게 해? 상대방은 바라는 게 많아 보이던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 말이다. 돈은 없으면서 당장 결혼해서 아기는 무조건 낳을 거라고 난리다. 내가 골머리가 다 아파.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임신, 그리고 결혼이라니.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렇다고 이미 가진 아기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준비된 것도 없는 아가씨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제가 당황스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모가 내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신혼집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던데 그거 처분해서 우리 딸 시집 좀 보내면 안 되겠니? 저를 시댁으로 부른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남편이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친정에서 아파트를 해주셨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내놓으란 말을 하려 저를 부른 것이었더군요. 이런 정신나간 시모들이 있다고 하더니 제 시모가 이런 정신나간 말을 저에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애매하게 말해 괜한 기대감을 주는 것보다 확실하게 딱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조금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네? 제 집을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긴 여기서 살면 되지 않니? 우리 아들 방 도배 싹 하고 가구 들이면 제법 신혼방 분위기 날 거다. 그러니까 집 처분해서 우리 딸 시집부터 좀 보내자꾸나. 아기를 지우러 갈 순 없는 노릇이지 않니? 그렇다고 제 집을 처분해서 아가씨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죠. 저도 힘들게 번 돈으로 힘들게 장만한 집이라고요. 저희 부모님 돈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전 그럴 생각 없으니 어머님도 방금 하신 말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섭섭한 기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 소중하다는 듯 부여잡은 제 손을 제가 안 된다고 하자마자 신경질적으로 뿌리친 시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넌 어떻게 된 애가 생각해본다는 말도 안 하니? 네가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하면 내가 민망할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넌 어쩜 그렇게 네 기분, 네 생각만 하니? 민망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민망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일수록 딱 잘라 정확하게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길게 생각해본다 한들 안 되는 일인데 시간 끌면 뭐해요? 괜히 기대만 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전 그런 상황 만들기 싫었던 것뿐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미 기분 다 상했다. 네가 뭐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본다고 하면 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어떠니? 다시 생각해 볼래? 누가 아니? 지금은 딱 잘라서 안 되는 일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딱 잘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려무나. 어머님, 100번을 생각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 마련한 집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인데 그걸 팔아서 아가씨 시집 자금으로 보태는 건 말도 안 되죠. 너 아까부터 계속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니?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 가족이면 이럴 때 다 돕고 사는 게 당연한데 넌 왜 계속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난 네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어요. 시모는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시 생각해봐라. 가족끼리는 다 돕고 사는 거라는 대답만을 해댔고 짜증내고 때를 쓰는 시모를 달래는 것도 지쳐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전 어머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절대 제 집 팔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신 이런 말 꺼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저의 말에도 시모는 끝까지 저를 붙잡고 무어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전 그런 시모를 뿌리치다시피 하고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적어도 2시간 정도 같은 말을 하며 시모와 실랑이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고단해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으니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도 눈이 있다면 만신창이가 된 제 상태가 보일 텐데 남편 놈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또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는 길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당신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어? 우리 엄마 엄청나게 섭섭해하더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있는 거냐고. 당신 다시 봤단 말까지 했다고. 나야말로 어머님 다시 봤어. 몇 번이나 좋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이거야. 다시 생각해보면 내 말이 다 맞으니까 이 집 팔아서 돈 내놔라. 무슨 말이 통해야 좋은 말로 설명을 하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몇 시간이 걸리든 계속 좋게 안 된다고 했을 거야? 나 오늘 2시간 넘게 이 집 이야기만 하다가 왔어. 내가 오죽했으면 다신 그런 말 꺼내지 말란 말까지 했겠냐고. 당신 심정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말하지 그랬어. 아니 그냥 이 집 처분해도 상관없잖아. 우리야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집이야 부지런히 모아서 다시 장만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당신도 친정에서 받아온 집이면서 뭐가 아깝다고 그렇게 안 판다고 우겨서 이 난리를 만들어. 이놈도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힘들게 번 돈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장만해 주신 집을 팔아 시누이 시집 보내고 시집살이나 하라는데 어느 여자가 웃으면서 네 하겠어요? 그건 그 여자가 나사 하나 빠진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은 확고했기에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남편의 정신 상태가 궁금해지더군요. 여보, 우리 부모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이 집 마련해 주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힘들게 번 돈으로 나 편히 살라고 큰맘 먹고 마련해 주신 집이야. 그런데 나 편히 살라고 마련한 집을 홀랑 팔아서 아가씨 시집 보내고 난 시집살이나 하라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아니, 당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난 그렇게 착하지도 그렇게 너그럽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마.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어야겠어?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냐고. 다른 것도 아닌 임신했다잖아. 죽어도 아기 낳겠다는데 그러면 미혼모를 만들어? 그럴 순 없는 노릇이잖아. 일단 시집은 보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과한 혼수를 요구하면 아가씨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어야지. 모아둔 돈도 없고 마련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알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 뒷수습은 누가 하냐고. 아가씨 생각하면 나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난 이 집 건드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왜? 여기 귀먹은 사람 없어. 소리 지르지 말고 똑같은 말 계속하게 만들지도 마.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한 적은요.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죠. 그날 이후 시모와 시누이는 번갈아 가며 연락이 오고 있었고 연락이 없는 날엔 집에 와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시모는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했고 얘, 너 진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다.
내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집 처분하고 네 시누이 줘. 이건 네가 해줘야만 하는 거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고 능력이 되는 네가 해결해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는 이 이야기야. 시누이는 늘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임신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언니가 돈 안 해줘서 저 시집 못 가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저 임신까지 했는데 이러다 결혼 못하면 미혼모 된다고요. 아니 막말로 내가 그런 좋은 집에 시집가게 되면 나만 좋겠어요? 내가 언니랑 오빠한테 다 보답하지 않겠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먼 미래는 생각을 안 해요? 정 아파트 처분하는 게 싫으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요. 사실 설득이라기보단 당당한 요구와 우격다짐에 더 가깝긴 했지만요. 결국 전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함과 동시에 집에서 하던 작업을 밖에서 하곤 했습니다. 괜히 얼굴을 마주쳐봤자 감정만 상할 것이고 전화를 붙잡고 있어봤자 같은 말만 반복하는 상황에 지치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차단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또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시댁 식구를 차단할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전화가 쉴 새가 없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계속 전화해서 아니, 두 사람은 나한테 이 집 맡겨놨대?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두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 오죽 급하고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난 분명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 연락하고 그만 찾아오라고 전해. 남편은 끝까지 제 입장에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그저 남편의 머릿속엔 자기 동생만으로 가득해 보였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와중에 시누이의 상견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상견례고 나발이고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돈도 안 내놓으면서 자리도 채우지 않을 셈이냐며 빈정거리길래 결국 참석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는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와 함께 돈 이야기가 오가며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지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리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도 격식은 차리고 싶은데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아들 하나뿐이라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만큼 격식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한데 혹시나 사돈 댁에서 부담이 되신다면 다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혼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녀석이 사는 집에 다 갖춰져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새 출발하는 건데 가전 가구도 새로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우리 새아가만 괜찮다면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요. 사돈 댁에선 자신들의 입장에선 격식을 차리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대한 시댁에 맞춰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 순간 내심 저는 잘 됐다고 이젠 그렇게까지 큰 돈은 필요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돈 댁은 시댁에 들었던 것만큼 과하게 바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집까지 들먹이며 사람을 괴롭혀댔나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사이 시모가 입을 떼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도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건데 다 제대로 해서 결혼시키고 싶네요. 혼수도 이미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 사돈께선 말씀하신 대로 격식 다 갖추고 애들 결혼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때야 확실해졌어요. 애초에 시모와 시누이가 말하던 사돈 댁에서 바란 혼수 따윈 없었다는 것을요. 그저 시누이와 시모가 처음부터 밉보이고 싶지도 않고 있는 척을 하고 싶어 이때껏 돈을 내놓으라며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순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불안하더라고요.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전혀 없다는 걸 아는데 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니 기가 막히면서도 불안할 수밖에요.
그 뒤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긴 했지만 깊어지는 불안감 때문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상견례는 끝이 났더라고요. 제 불안감과는 달리 결혼식은 생각보다 더 빨리 준비되어 가고 있었어요. 고가의 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갓 지났을 무렵 출근한다고 나간 남편이 시모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양손에 하나씩 큰 캐리어를 끌고서요. 여보, 이 시간에 집엔 무슨 일이야? 어머님까지. 그런데 그 짐은 뭐예요? 보면 모르니? 내 짐이다. 제 물음에 시모는 당당하게 대답했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제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도 제 살결인 눈빛을 읽었는지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그게 말이야. 당신은 이 집 팔 생각 전혀 없다고 그러고 임신한 여동생은 시집 보내야 하겠고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가 돈 나올 때라곤 엄마 집뿐이니 엄마 집 처분하고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가 큰맘 먹고 집도 처분하고 우리랑 같이 사는 불편함도 감수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이 집 지킨 대신 엄마 좀 모시고 살아야겠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제가 도저히 집을 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모의 집을 팔아 시누이의 결혼 자금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상견례 전 저에게 이런 계획을 털어놨다간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저에겐 비밀로 하고 있다가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머리뚜껑이 열리기 직전인데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안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 시어미가 같이 살자고 하면 그냥 네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난 어느 방 쓰면 되니? 아무래도 내가 안방 쓰는 게 너희도 마음이 편하겠지? 여기가 안방이었나? 시모는 안방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모의 앞으로 막아서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한들 이건 아니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 어딨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 벌인 거 난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생각 역시 전혀 없어. 두 사람은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듯 저를 보며 눈만 끔뻑이고 있더라고요. 그랬겠죠. 두 사람 생각엔 일단 짐을 챙겨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하는 수 없이 시모를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 그리 쉽게 당해줄 사람이 아니었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이런 식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거니? 나를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집도 팔아버리고 집도 없는 시어머니를? 네,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모실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 그만하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고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었어? 어떻게 우리 엄마 보고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진짜 냉정하다. 아니, 네 몸속엔 피는 흐르고 있는 거 맞아? 너 지금 괴물 같아.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 같다고. 날 이렇게까지 몰고 간 건 당신이랑 어머님이야. 집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고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고? 난 절대 싫으니까 이런 내가 그렇게 싫으면 당신도 어머님이랑 나가. 뭐해? 어서 안 나가고. 나 절대 안 막아. 안 붙잡는다고. 너 감히 내 아들한테 뭐? 이 집에서 나가? 어디 가장을 집에서 내쫓으려는 게야? 이렇게 말한 시모는 제 머리를 향해 손을 뻗었고 전 그런 시모의 손을 낚아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아가씨 결혼 제 손으로 다 엎어버릴 겁니다. 우려했던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두 사람은 잠시 멈칫한다 싶더니 이내에 비웃음을 지어 보이며 저를 조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수로 내 딸 결혼을 없는다고 그러니?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무리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모진 사람이었어? 내가 진짜 내 동생 결혼만 아니면 당신 같은 여자랑은 그만 살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 놈이 먼저 하고 앉았더군요. 저야말로 당장 내쫓아버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잘 됐네.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고 싶은 여자랑 얼굴 보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어디 어른 앞에서 건방지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야? 너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나오니? 이까지 집? 너 지금 이까지 집 믿고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니? 집 있는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나? 자기가 뭔데 이혼을 한다 만다 하는 것도 모자라 내 딸 결혼까지 망친다고 하는지. 저 다 알고 있어요. 아가씨 임신한 거 아니라는 거.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요. 아가씨는 임신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멍청한 신우이의 뒤처리 때문이었죠. 한참 저에게 돈을 요구하던 시기에 신우이가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자주 간다 싶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신우이가 돌아가고 난 후 화장실을 가니 쓰레기통에선 여러 개의 생리대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임신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 남자를 붙잡고 싶고 그 집안의 재력이 탐이 난다고 한들 그런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때껏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기도 했고요. 사실 처음에 신우이가 임신했다고 하며 시집갈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조금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 차분까진 아니더라도 그동안 제가 모았던 돈 정도는 보태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가 파렴치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 생각도 스치듯 지나가 버렸고 절대 아무것도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어찌됐든 이렇게 전 아가씨가 가짜 임신으로 결혼까지 하려는 것을 알았고 시모 역시 한 집에 사는데 이 모든 사실을 모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제 예상대로 시모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멍청한 제 남편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군요. 뭐라고? 임신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대?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우리만 입 다물면 들킬 일도 없어. 들어보니 그 집 재산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 집 외동아들이 네 동생한테 푹 빠져 있다는데 기회 왔을 때 잡아야 할 거 아니니?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적당한 때에 유산했다고 하면 돼. 진짜 임신하게 되면 더 좋고. 하여튼 그래서 결혼 서두른 거니까 너도 조용하고 있어. 억소리가 날 만큼 놀라운 말이었어요. 딸 자식이 그딴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 부모가 나서 말리고 혼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모는 그런 시누이를 말리기는커녕 앞장서서 시누이를 돕고 있더군요. 남편 역시 같은 핏줄은 확실하더라고요. 시모의 말에 말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앞으로 호강할 일만 남았다며 시누이를 부러워하고 있더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런데 그렇게 잘 산대? 이야, 내 동생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겠네. 부럽다 부러워. 부러울 거 뭐 있어? 네 동생 잘 되면 너도 잘 될 텐데. 그런가? 내가 여동생 덕을 다 보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 달라고 할 때 더 넉넉하게 챙겨줄 걸 그랬어. 두 사람은 제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것인지 시누이 덕을 볼 생각이 신나서 주저리 모든 사실을 읊어대고 있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남아있던 미련마저 사라지며 머릿속에 남은 것은 이혼뿐인 상황이 되었죠. 어때? 이제 우리 엄마 모실 마음이 좀 생겼어?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군 거 빌면 내가 너 그런 마음으로 당신 용서해 줄게. 용서? 그딴 용서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 집에서 좀 나가줄래? 난 이제 당신이랑 살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는
당신이 모셔. 괜히 나까지 싸잡아서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신 방금 우리 말 못 들었어? 이제 곧 내 여동생이 우리 호강시켜 줄 거라고. 그런데도 나하고 우리 엄마 내쫓겠다고? 호강 같은 소리 한다. 어떻게 된 인간이 동생이 그런 일이 벌이고 있다고 하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더 부추기고 있어? 진짜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당신 지금 그 말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 당신하고 당신 가족한테 하는 말이야. 사랑하는 남자한테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하려는 아가씨나, 그런 사실 알고도 딸 혼내기는커녕 집까지 처분해서 도와주는 어머님이나, 호강 타령이나 하는 당신이나, 세 사람 전부 다 치가 떨리게 정 떨어져. 난 네가 말하는 그딴 호강은 바란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까지 나가라고 했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나가는 것이 정상일 텐데 도무지 두 사람은 움직일 생각도 제 말을 들어먹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내는 저를 보면 그러다 정말 후회한다는 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둥 헛소리만 하며 비아냥거릴 뿐이었어요. 전 더는 두 사람의 그림자도 보기 싫은 상태였고 혹시 몰라 상견례 때 받아뒀던 신우이의 예비 신랑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나 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아가씨 가짜 임신이니까 지금 당장 산부인과 같이 가보라고 할 거야. 그게 뭔데? 이찬훈? 이찬훈이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남자 아니야? 네가 이 사람 명함을 왜 가지고 있어? 상견례 때 주길래 받아뒀어. 지금 그게 중요해? 더 중요한 게 있을 텐데. 정말 네 동생 결혼 다 엎어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잠시만. 당신 정말 왜 이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 오갈 데도 없단 말이야. 그것까지 내가 해결해줘야 해? 이혼할 마당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줘야 하냐고. 신경 써달라는 게 아니라 며칠 시간을 좀 달라는 말이지. 아니, 이혼할 때까지는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될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 건데 조금만 지낼게. 느끼셨나요? 남편이나 시모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아니, 통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과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짐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나가. 지금 나간다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 당신이 전화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그래, 얘. 나 짐 다 챙겼다. 이제 나갈 거야. 그러니 전화하지 말거라.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절대 전화하지 마라. 아연실색한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떠나버렸고 전 잔뜩 겁에 질린 채 도망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 시누이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금액이 많진 않았지만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거기에다 전 제가 결혼을 하며 쓴 모든 비용을 청구해 그것마저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으로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취소를 당했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까지 한 걸 보면요. 야, 네가 다 말했지? 나 가짜 임신이었던 거 네가 다 말했잖아. 너 다 알고 있었다며. 네가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산부인과 가보라는 거 아니냐고. 야, 마누라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병원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어디 애먼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서 핫플이야. 그전까진 병원 가보자는 말도 안 했단 말이야. 왜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하냐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네 남편한테 물어봐. 당사자 두고 왜 나한테 이 난리야? 이혼하자고 저 난리를 부리는데 어떻게 그딴 걸 물어봐? 진짜 머리는 장식용이야 뭐야? 너야말로 대가리가 장식용이겠지. 야, 네가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난 다 상관없고 관심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딴 식으로 책임 떠넘김을 생각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반성이나 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네가 다 임신했다는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알겠어?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건지 정말 벌을 받고도 깨달은 바가 전혀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네요.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전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연락해 말해줄까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 명함을 벌어버렸습니다. 제 일처리에도 힘이 벅찬 상태라 남 생각할 여유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어쨌든 전 신우이는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되었다고 들었고 그 뒤에 경악스러운 일이 회사에 소문이 나며 그토록 어렵게 입사하게 된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여러 위자료와 결혼을 한다고 집까지 팔아 써댔던 모든 돈을 허공에 날린 꼴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빚쟁이가 되어버린 세 사람은 작은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그 악연도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으니까요. 찾아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매달렸냐고요? 아니요. 돈을 빌려달라 매달리더군요. 여보, 잘 지냈어? 의미 없는 질문하지 말고 할 말이나 해. 피차 얼굴 봐서 반가운 사이도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선 예전 일은 미안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땐 뭐에 홀리기라도 했는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했어. 정말 미안. 같은 말 시킬 거야? 할 말만 하라고. 고작 그딴 사과하자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놈은 제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여보,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알다시피 이리저리 빚을 많이 내서 요즘 많이 힘들어. 막내도 아직 취업 못해서 나 혼자 감당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상태야.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죽을 만큼 힘드니까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받은 위자료도 있으니까 여유도 있을 거 아니야.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구구절절 사연팔이를 하는 전 남편을 앞에 두고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로 준 돈을 빌려달라니 너무 기막히고 웃긴 발상 아닌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결혼 생활 내내 궁금했는데 역시 여전히 생각을 알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더군요. 위자료로 준 돈을 빌려달라? 당신 진짜 예나 지금이나 웃긴다.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 내가 당신 뭘 믿고 돈 거래를 해? 그래도 우리 결혼까지 했던 사이인데 그 정도 신뢰는 있잖아.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신뢰? 너랑 내 사이에 신뢰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혼까지 했겠어? 난 당신한테 빌려줄 돈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다시 찾아오기만 해봐. 진짜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여전히 대화가 되지 않는 전 남편은 또다시 떼를 쓰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보던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플 거라는 걸 직감으로 깨달은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죠. 당신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야? 지금 가. 지금 간다고. 더럽게 치사해서 당신한테 돈 안 빌려.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쩌면 그렇게도 변한 것이 없는지 남의 인생도 빌어먹으며 살겠다 싶었네요. 그 후로 전 괜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이사를 해버렸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같이 살길 원하셨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적당한 곳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전 여전히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가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연애도 하곤 했지만 깊은 관계로 이어진 사람은 없었네요.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으며 한동안은 연애 생각이 없어요. 깊은 연애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한동안은 연애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대방에게도 할 짓이 못 되고요. 이혼할 당시 혼자가 되는 게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외로움, 허전함, 그 감정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당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막상 고민하던 이혼을 하고 나니 알턴이 빠진 것처럼 너무나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지금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한가 봐요. 앞으로 전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요. 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여러분도 응원해 줄 거죠? 저의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날 행복하게 해주던 이에게 느낀 배신감은 참 가슴을 후비는 고통이더군요.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 제 행복을 위해 새롭게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에 거주 중인 막 4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만지는 걸 무척 좋아해 꾸준히 노력했어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공부를 시작해 20이 되자마자 자격증을 땄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헤어 디자이너로 인정받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장장 10년 만에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죠. 제 남편과는 그때 2년이 닿았어요. 같은 건물 2층에 꽤 크게 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인사성도 좋고 사교적이라 금방 친해졌어요. 그 덕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단골이 되었네요. 남편은 헤어 손질을 제게 맡겼고 저도 식사 약속이 있을 때면 주로 남편의 식당을 애용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쌓여갔고 대화가 오갈 때면 참 나와 잘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원래도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는 스타일이라 답답한 건 못 참는 저라서 고백도 제가 먼저 해버렸어요. 사장님께만 털어놓는 이야기인데요. 참 우스운 말이지만 제가 아직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기가 무척 많으셨을 것 같은걸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라뇨, 정말이에요.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리느라 주변을 못 봤거든요. 그런 제 주변을 살피게 해주신 분이 딱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연애다운 연애 한번 해보실래요? 제 용기 덕에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제 고백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처음엔 고백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뒤늦게 말뜻을 이해하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나요? 연애하며 알아간 제 남편은 너무도 자상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연애하는 내내 까탈스러운 저를 배려해 주어 작은 마찰도 없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우리가 일하는 곳 근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 왕래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죠. 일찍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화목하게 지냈으니까요. 제 시부모님은 평생 당신들 머리 손질은 제게 맡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우리 서영이 처음 봤을 때부터 딱 내 며느리감이다 싶을 만큼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이렇게 솜씨 좋은 재주까지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어머님 헤어스타일은 평생 책임질게요. 이 재롱둥이 어쩜 이리 예쁘게 말을 해? 자기 지금 한 그 말 프로포즈야? 꼭 지켜야 한다. 평생이라는 말 말이야. 이렇듯 원래도 저를 무척 좋아해 주셨지만 미용사인 직업 덕에 점수를 많이 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며느리고 제 남편이 아들이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를 만큼요. 친정엄마는 결혼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말 저녁 타임마다 남편이 고생이 많다며 그의 식당에 가 일까지 거들어줄 정도로 챙겼거든요. 연애하는 1년 반 동안 언제나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큰 축복 속에서 성황리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우리 부부는 오롯이 신혼생활을 즐기길 원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찾아와 준다면 몰라도 우리 행복을 조급한 마음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노산이라는 핑계로 아이를 갖겠다고 버둥대면 힘들지 않겠냐고요. 저 역시 당장의 숙제로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여겼기에 저나 남편이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는 양식당에 큰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선을 그으셨어요. 저희의 일이니 도움을 줄 수 없다고요. 엄마, 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 나 좀 도와줘. 내 숨구멍 좀 트여줘요. 사업하다 보면 원래 그런 일 다 겪고 그런 거 아니야? 큰일도 아닌데 호들갑은. 도문 잠잠해지면 다시 좋아질 거야. 넌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손 벌릴 생각부터 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지. 으휴. 하지만 자식이 나이를 먹었다 한들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죠. 결국 남편은 서운한 마음에 시댁과 담을 싸버렸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저희에게 서운하다며 각자 도생하자고 면을 끊으셨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의 식당은 그 후로 더욱 힘들어졌어요. 자기야, 나 어떡하지? 우리 어떡해? 오빠, 일단 해명글부터 준비하자. 오랫동안 찾아주신 단골분들은 믿어주실 거야. 고작 그런 걸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나 무섭다, 소영아. 문 닫게 될까봐 겁나. 걱정 마, 오빠. 그럴 일 없을 거야. 소문은 소문으로 잠재우는 거라잖아. 나도 내 샵 단골 중에 오빠네 식당 단골이신 분 많으니까 홍보도 잘 해보고 해명글도 붙여놓고 할게. 이 일의 첫 시작은 우리 건물 주변에 새로 생긴 같은 업종의 한 가게에서 손님을 빼앗기 위해 야근수를 썼던 거였어요. 남편의 식당에서 최근까지 일하다 퇴사한 직원인 것처럼 꾸며내 비위생적인 식당이라며 지적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식당에는 2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한 번 난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구설수로 나중에는 매출까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오래도록 함께 일했던 셰프까지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장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한 지 넉 달 차.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그간 제가 알고 지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까딱하다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예민할 대로 예민해졌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영끌이라고 하나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남편에게 주며 응원하고 있다는 제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역정을 내버리더군요. 오빠, 내가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이 오빠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어. 야, 정소영. 넌 돈이 있으면서 그간 숨겨둔 거야? 진작 좀 주던가. 되돌리기 힘들 만큼 커지고 나서야 쥐어주는 건 무슨 심보인데? 너 나 약 올리냐? 네 일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일 터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면서 그게 할 말이야? 석 달 동안 오빠가 못 되는 생활비 대신 채우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주려고 억적같이 일했어. 너 지금 나 때문에 개고생했다고 생색내냐? 억척?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준 돈이 얼만데? 고작 몇 천만 원 쥐어주고서 공치사해? 그래, 아주 고마워서 돌아가실 지경이네. 됐냐? 됐어? 어떻게 이걸 생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오빠 진짜 왜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어? 그럼 내가 손 놓고 있었어야 해? 그래야 이런 소리라도 안 들었을까? 어? 네가 듣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럼. 네가 준 돈으로는 당장 인건비 충당도 안 돼. 정 도와주고 싶으면 그게 진심이면 당장 미용실이라도 빼서 그 돈을 보태던가. 그럴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사람 성질 긁지 말고. 매섭게 뜬 눈을 하고선 고래고래 소리치며 상처되는 말만 늘어놓는 남편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 헤어샵까지 운운하며 들먹였던 것이 너무 서운하고 또 성이 났어요. 남편과 마주하고 있다간 제가 참지 못하고 터뜨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결혼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없어 겸사겸사 왔다고 둘러댔지만 싸웠다는 걸 모를 리 있나요? 눈치 빠른 친정엄마가 방에 들어와 제 앞에 앉아서는 한참을 실눈을 뜬 채 노려보았어요. 너희 싸우기라도 한 거야?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자고 가는 날이 없더니 요번엔 무슨 일로 여기서 자겠다고 홀로 나섰어? 싸우기는 그냥 정말 엄마 아빠랑 며칠 같이 보내고 싶었어. 정서영, 귀신을 속여라. 엄마가 널 키운 지 어연 30년이 넘어. 얼른 이실 짓고 안 할래? 정말 못 속이겠다니까. 엄마들은 다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르셔? 저는 차마 숨길 수 없어 다퉜던 것에 대해 넋두리를 좀 했어요.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오죽 힘들면 그랬겠냐며 저더러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너그러이 이해하라더군요. 누가 모르나요? 제가 가장 잘 아는걸요. 하지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니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딸, 사람이 죽을 것처럼 힘들 땐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네 마음도 충분히 알지만 지금은 김서방 편에 서주자. 응? 아, 그래도 샵까지 운운한 건 선 넘었어. 그러니까 나 돌려보낼 생각 마. 이때까진 그냥 철 덜 든 딸이 푸념 떨었다 칠 셈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도 잘 풀어나갈 테니 지켜봐달라 부탁했죠. 그런데 저와 엄마의 대화를 친정아빠까지 알게 될 줄 몰랐네요. 전혀 내색하지 않아 몰랐는데 제가 친정에서 지낸 지 이틀, 돌연 제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왔어요. 가벼운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갑작스러운 남편의 방문에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마중 나온 친정엄마와 언제나처럼 인사를 나눈 뒤 곧장 친정아빠에게 다가갔어요. 장인어른, 좋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와 함께. 뭔가 냉랭한 분위기에 절로 긴장이 됐어요. 남편도 제가 싸운 걸 까발리기라도 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착 가라앉은 찬기를 깬 건 제 아빠셨어요. 남편에게 종이봉투를 내밀며 입을 여셨죠. 이걸 전해주려고 불렀네. 내 딸도 그만 데리고 가줬으면 하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장인어른? 내가 아내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네. 우리 딸이 자네 걱정을 많이 하더군.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힘든 걸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겠나? 아빠의 말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와 울컥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떨구며 죄송하다 읊조리더군요. 친정아빠는 인자한 웃음을 띄우며 남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눈을 마주치자 전해준 봉투를 열어보라는 듯 손짓하였죠. 남편도 그 의미를 알고 종이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과 돈이 들어있었어요. 내 절친한 친구 아들이 요리사라더군. 마침 근래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왔다고 해. 그래서 부탁을 좀 했네. 내 마음대로 직원을 추천해 미안하지만 잘 봐주게. 유능한 친구니 말이야. 그리고 이 돈은 사업자금의 보태게. 투자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부딪혀봐. 자네가 잘 돼야 우리 서영이도 잘 되는 것 아니겠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철없는 딸이 마음의 짐을 얹어드려 죄송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와 제 남편은 안도하는 마음에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네요. 친정엄마는 사이가 왔는데 울리고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저녁상까지 거하게 차려주셨어요.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포근하고 안심이 되는지
30이 넘은 나이에 새삼 또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덕에 우리 부부관계도 남편의 식당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적자였던 매출이 조금씩 좋아질 무렵 젊은 친구들이 알 법한 유명인이 남편 식당 소문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식 또한 훌륭하다고 남겨준 덕에 유명세까지 타게 되었죠. 전국 맛집으로 선정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남편의 식당은 꼬박 1년 만에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2호점까지 준비할 만큼 자금이 생겼고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다 저와 제 부모님 덕이라며 정말 감사해 했습니다. 자기야, 소영아,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나 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한 요즘이야. 축하해, 오빠.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잘 이겨내줘서 너무 감사해. 내가 혼자 일어난 것도 아닌 걸 뭐. 당신과 장인 장모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바닥을 쳤을 거야. 다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큰 시련이 지나고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졌으니 슬슬 2세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제 기대일 뿐이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되었네요. 더없이 화목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제 헤어샵이 북적이지 않고 여유로웠죠. 그래서 예약도 없이 찾아온 손님임에도 충분히 머리 손질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 손님은 제 미용실의 단골이자 제 남편의 식당 단골이기도 한 여자 손님이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첫 식당 개업을 했을 시기부터 쭉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제 미용실도 남편이 그분께 소개를 해주었던 거고요. 그날은 남편 식당에서 식사 예약을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머리를 하러 오신 거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들르는 거니 바쁜 제 남편의 눈에도 단번에 띌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해달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이 손님의 말투가 원래도 이런 식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에 받아치며 우스갯소리까지 했네요. 사장님께서 너무 예쁘셔서 제 남편이 혹하면 곤란한걸요? 제 남편 빼고 식당에 오신 남자 손님 모두가 혹할 만큼 예쁘게 해드릴게요. 어머, 그럼 나야 더 좋죠. 이 나이까지 결혼도 못한 싱글이라 안 그래도 고민이 참 많거든. 꽤 긴 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하다 보니 식당 예약 시간이 성큼 다가와 있었어요. 딱 맞춰 스타일링도 마무리가 되었죠. 손님은 머리가 너무 잘 됐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무튼 사장님 실력은 알아줘야 해.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어떡해요? 집에 밥만 먹고 가기 아쉽잖아. 에이, 함께 식사하기로 한 분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면 되죠.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런가?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식당 사장님이 나한테 완전 반하겠어. 나중에 남편 꼬여냈다고 내 머리채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손님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자꾸 걸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날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샵 마감을 1시간쯤 앞둔 시간이었어요. 제 남편의 식당 음식을 책임져주는 수셰프이자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소개해준 그분이 절 찾아왔어요. 오가면서 인사 정도는 하지만 워낙 무뚝뚝한 분이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머리 손질을 하시는 건 줄 알고 선뜻 인사를 건넸죠. 어머, 안녕하세요. 머리하러 오신 거예요? 와서 앉으세요. 그게 머리를 하러 온 건 아니고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고 하던가요? 이 셰프가 말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기분이 쎄하더군요. 이어질 말이 왠지 듣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우물쭈물 망설이던 셰프는 제 생각을 짓밟기라도 하듯 입을 열었어요. 1시간 후에 식당으로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화분 밑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문을 남긴 말이었죠. 이분은 제게 알 수 없는 말만 하고는 그 길로 가버렸어요. 찜찜함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정말 무슨 알람이라도 된 듯 밤 10시가 되자마자 곧장 튀어나가 남편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셰프가 했던 말을 곱씹으며 안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 나란히 세워둔 화분을 확인했어요. 두 번째 화분 밑에는 열쇠가 숨겨져 있더군요. 열쇠고리에 큰 열쇠와 작은 열쇠가 걸려 있었죠. 평소 남편은 우리가 부부임에도 저와 자신을 제대로 분리해야 한다며 한 번도 제게 식당 열쇠를 맡겨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열쇠를 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죠. 큰 열쇠가 식당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걸 말입니다. 괜한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킨 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입구 앞에선 고요한 정막이 맴돌더군요.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다 퇴근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몸을 돌려 나가려는데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소리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대화는 또렷하게도 제 귀에 꽂혔죠. 자기야, 나 오늘 어때? 예뻐? 그럼 오늘따라 너무 예쁜데? 무슨 묘수를 부리고 온 거야? 묘수는 무슨? 오늘 자기 와이프한테 머리 했잖아. 당신 눈에 잘 띄게 해달랬는데 어때? 식당에서 나만 보였어? 누가 들어도 이 대화는 몇 시간 전 제게 머리 손질받은 그 단골 여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말까지도 정말이지 가관이었죠. 머리 손질을 뭐하러 해? 안 해도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치, 거짓말. 식당 바쁘다는 핑계로 나한테 눈길도 안 주던걸? 무슨 소리야. 내 눈은 언제나 자기만 쫓는걸. 머리 너무 잘 됐어. 정말 볼수록 반할 만큼. 와이프가 다른 건 몰라도 미용 실력은 좀 돼. 그치? 뭐야, 지금 내 앞에서 자기 와이프 칭찬하는 거야?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나 속상해지려고 해. 칭찬은 무슨. 미용사가 미용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냥 자기 오늘 너무 예쁘니까 해본 말이지. 이 결혼도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와이프를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닌데 질투하기는 귀여워. 제 귀에 박히는 이 대화를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오는 광경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창밖 방향 쪽으로 바라보며 앉은 제 남편과 그의 위에 올라타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마주 앉아서는 아주 절절한 사랑을 나누고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그것들의 사이는 너무도 농밀했어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몸이 굳은 듯 쉬이 움직일 수 없었죠. 제 등장을 알아챈 불륜녀는 급하게 손길을 멈추더니 제 남편의 옆구리를 꾹꾹 찔러대더군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남편이라는 자식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그 여자와 굴러먹을 생각을 했는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야? 벌써 하자고? 아직 문 잠겼는지 확인 안 해봐서 곤란한데? 그 말에 너무도 기가 차 불륜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제가 대신 대답해 줬습니다. 웃옷은 왜 벗니? 아랫돌이 굴리려는 거면서. 자기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는 황급히 불륜녀를 자신의 다리 위에서 내리곤 일어나더군요. 그 행동을 하면서도 불륜녀가 다칠까 조심스럽기까지 했더랬죠. 자기의 외도를 어떻게든 해명하겠다며 제게 다가와 횡설수설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짠턴지 냅다 팔을 뻗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불륜녀가 제 앞까지 성큼 다가와서는 제 얼굴을 내리치며 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뭔데 내 남자 얼굴에 손을 대? 너랑 결혼했다고 이 남자가 네 남자인 줄 알아? 왜 이 사람이 너랑 결혼했는데 다 내가 시켜준 거야. 내가 하라고 해서 네가 이 남자랑 지금껏 부부로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자기가 시켜준 거라뇨.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짓거리며 제 얼굴에 흠집을 낸 불륜녀의 태도를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똑같이 눈꼴 시리는 불륜녀의 얼굴에 흠집을 내주었어요. 네 남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너희 둘이 눈 맞아서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 넌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쳐주지도 않아. 가정 깬 추잡스러운 불륜녀일 뿐이라고 이년아. 뭐? 추잡스러운 불륜녀? 야, 물란하기 짝이 없는 걸레가 목소리만 크면 단 줄 알아? 넌 오늘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저는 정성 들여 예쁘게 세팅해줬던 불륜녀의 머리채를 아주 제대로 휘어져 봤죠. 질세라 불륜녀 역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육탄전이 벌어졌고 결국 남편이 가까스로 말려 멈출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었으니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더군요. 바람에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고 따지며 성을 냈지만 남편은 꿋꿋이 입을 나불거리더군요. 외도로 친다면 내 외도 상대는 당신이야. 누나와는 널 알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으니까. 아니, 10년을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니까. 뭐?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 그럼 나랑 결혼을 왜 한 건데 왜? 너희 관계에 나를 우겨 넣어서 내 인생에 죄를 뿌린 건데? 그건 유감이지만 나라곤 뭐 마음이 편했겠소? 그 결혼은 나한테는 꼭 해야만 하는 선택이었다고. 그 누구도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더군요. 아니, 가진 핑계를 가져다 붙이며 어쩔 수 없었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핑계는 저를 걷잡을 수 없이 화나게 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와 남편은 10년의 세월 동안 얽혀있던 사이였어요. 심지어는 둘이 결혼까지 할 뻔했고요. 하지만 왜 결혼하지 않고 불륜으로 관계를 이어갔냐고요? 불륜녀의 집안에서 큰 반대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식당이 2호점까지 생기면 그때 결혼 허락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차에 제가 딱 1층에 꽤 크게 헤어샵을 차리게 되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눈에 띄고 만 겁니다. 저를 이용해 제 등골 빼먹을 계획을 세웠고 이 모든 걸 실행하기 위해 불륜녀가 남편을 종용했던 거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니 눈앞이 아득하더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도 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지난날의 저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남편은 끝까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모든 걸 네가 다 알게 돼버려서 말인데 누나네 부모님과 약속한 5년을 넘기는 것도 곤란하고 이제 내 식당 분점인 2호점 준비 거의 끝났잖아. 그러니까 나랑 합의 이혼 해줬으면 해. 깔끔하게 말이야. 그래, 서로 피곤하게 질척대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 남자 내가 빌려줬고 그 덕에 행복했었잖아. 이제 빌린 거 반납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결국 저는 눈이 뒤집혀 가게를 뒤엎으며 난리를 쳐댔어요. 합의 이혼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뭐? 빌려준 거 반납해? 너희가 사람이면 이렇게는 못하지. 이 파렴치한 쓰레기들아. 감정에 휘둘려 막말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너 이 사실 알고도 나랑 계속 결혼 생활 이어갈 수 있어? 아니잖아, 소영아. 합의 이혼이 너도 안 힘들어. 알잖아. 기가 막혀. 깔끔하게라고 했어? 그래, 깔끔하게 끝내. 이 식당 네 힘으로 일군 거 아니잖아? 내 돈이랑 아빠가 투자한다고 줬던 돈까지 다 토해내 당장.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미 다 쓴 돈을 어떻게 토해내냐?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빌린 것도 아니잖아. 너도 네 결정으로 준 거고 장인어른도 나한테 준 돈을 이제와 내놓으라는 놀부심보는 뭔데? 정소영,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무례한이 따로 없네? 저를 무례한이라고 표현한 남편의 면상을 확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으며 순순히 이혼할 생각 없으니 소송 단단히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이혼 소송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턴 불륜 증거를 모으는 것에만 열중했죠.
예정에 없던 휴가까지 내고 말입니다. 이 인간들은 숨길 생각도 없었는지 마음먹고 찾으니 증거가 우수수 쏟아지더군요. 남편 식당의 셰프가 알려줬던 두 번째 화분을 기억했다가 남편 모르게 식당에 들어가 창고방에 있는 CCTV까지 낱낱이 확인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모든 걸 찾아냈어요. 작은 열쇠가 창고방 열쇠라는 것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평소 남편이 금요일 밤이면 주말 장사를 대비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왔던 게 생각나 금요일을 위주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륜녀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찾아왔더라고요. 거기다 식당에서 저지른 난잡한 행위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리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 증거들이 있으니 이혼 소송은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승소할 확률이 적어지니 불안했는지 나중에는 친정아빠가 투자했던 돈만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또 지금 네가 우세하니 기고만장해졌나 본데 네 아빠가 준 돈은 어떻게 못해. 그렇게 돌려받고 싶었으면 차용증이라도 쓰지 그랬어? 이혼 위자료 그깟 돈 준다고 내가 망할 일은 없다 이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네가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날은 오늘이 끝이야. 차용증 같은 거 없어도 그 돈은 네가 토해내게 될 거거든. 제 말처럼 이혼 소송의 끝에는 전 남편이 제 친정아빠의 돈까지도 모조리 뱉어내야 했어요. 사실 제 남편의 외도를 처음 확인하게 된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을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제가 온 줄 모르고 아빠가 준 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눴었죠. 그나저나 자기야, 이제 슬슬 신혼집 구해야 하지 않아?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까? 장인어른이 준 돈 덕에 수월하게 됐잖아. 원하는 곳으로 말만 해. 자기 호강시켜줄게. 제 아빠가 투자한 돈으로 신혼집이라니. 이런데 어떻게 제 투지가 불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조건 뺏어오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완전 범죄는 세상에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전 남편의 식당에 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사람이 그만둔 셰프가 벌인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셰프를 꼬여낸 게 다름 아닌 상간녀였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돈을 빼앗아 오는 게 지지부진하니 상간녀가 남편도 모르게 나섰던 거였어요. 운 좋게 제 아빠의 돈까지 챙겨가게 된 거였더라고요. 제 전남편이 제대로 제가 녹음해뒀던 파일을 듣고는 당황해 말 실수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건 제가 일부러 장인어른께 돈 받으려고 벌인 일은 아닙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저 모르게 꾸며냈던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저야말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애초에 장인어른의 돈을 받을 거라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친정아빠가 투자한 돈을 불륜에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재산과 위자료는 물론 그 외의 돈까지도 전부 챙겨받으며 완벽한 이혼 승소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식당 문을 닫아야 했어요. 정확히는 친정아빠가 소개해준 셰프가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줄 돈을 마련하느라 식당을 내놔야 했거든요. 2호점도 물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망해버렸고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저는 스치듯이라도 전 남편을 본 적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끝이 났던 건 아니었어요. 이혼 서류에 찍은 도장 잉크가 다 말라갈 무렵부터 느닷없이 전시무가 찾아오기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던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저더러 잘 먹고 잘 살라고 인사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를 수 있는 걸까요? 한참을 지나 찾아와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네가 내 아들 버리고 이혼한 바람에 내 아들이 신세를 망쳤지 않니? 내가 그게 괘씸해서 이 근처는 쳐다도 안 봤었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줌마 아들이 제 신세를 망칠 뻔했죠. 그때 직접 인정하셨잖아요. 그거야
여태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랐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벗겨먹고 버릴 수 있니? 잔인한 것.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도 소름이 다 끼친다. 소름 끼치신다는 분이 그럼 여긴 왜 오셨는데요? 나라고 오고 싶어 왔겠어? 아무리 찾아도 마땅히 머리할 곳이 있어야 말이지. 네가 내 머리 손 좀 봐줘야겠다. 이혼할 때 내 아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떼갔으니까 그걸로 내 미용값도 받은 셈 치면 딱이겠네. 이제와 제게 갑질이라도 하려고요? 다른 곳 찾아보세요. 나가세요 얼른. 전 시모는 못해주겠다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불같이 화를 내며 역정을 냈어요. 너 지금 손님 안 받겠다고 항의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나는 뭣도 아니다 이거야? 너도 내 아들이 식당 문 닫은 것처럼 망해볼래? 응? 서비스직이면 그에 맞게 손님을 대해야 할 것 아니야. 내 아들 돈 받아 여유로우니 손님 가려받겠단 거야 뭐야? 순수한 의도로 오신 것 아니잖아요. 소송으로 떼인 돈 아까워 온 거라고 실토해놓고 무슨 머리 손질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힘들다고 할 땐 당신들도 힘들다고 모르쇠 해놓고 이제와 부모 노릇하는 흉내라도 내고 싶으신가 보죠? 다신 제 미용실엔 발도 들이지 마세요. 오셔도 안 해드릴 거니까요. 하지만 전 시모는 이날 이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의 소식을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되더군요. 왜냐고요? 전 시모가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에 질투가 났는지 엄청 전 남편과 그 불륜녀에 대해 떵떵거려댔거든요. 덕분에 똑부러지는 새 며느리 얻었다며 임신도 해서 곧 손주까지 볼 거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모에게 제가 해줄 말은 딱 하나였어요. 조강지처 눈에서 피눈물 뽑은 놈이 잘 살 일은 없겠지만 아직까진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부디 두 번의 이혼을 맞이하는 파국은 없길 바래요. 제 돈 내고 머리 손질하실 거 아니면 그만 가주세요. 손님 받아야 해요. 이 못돼 처먹은 것. 말하는 뽐새가 그따위니까 내 아들이 널 끝까지 마음에 못 품은 거야. 남자 마음 하나 못 잡는 것이 입만 살아서는. 결국 경찰에 바로 신고했네요. 전 시모는 그제야 제 미용실에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전 남편과 그 불륜녀의 소식 또한 더는 들을 일이 없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기를 1년. 앞으로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전 남편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혼 전 운영하던 식당에서요.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제 앞에서 하는 모양새가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묻지도 않았는데도 제게 아는 체를 하더니 자기가 엄청 잘 산다고 과시하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여기 식당 인수해볼까 하고 왔어. 당신 미용실 운영은 여전히 할 만한가 봐. 내 식당 덕에 자리 잡아놓고 여태 장사하다니. 내가 이 식당 인수하고 나면 각오 좀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덕에 먹고 살았던 너, 내 덕에 문도 닫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망하게 한다느니 식당 인수를 한다느니 말하더니 호기롭게 2층 식당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거리도 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올라간 지 5분쯤 지났을까요? 제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남편이 올라간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 제 등장에 전 남편은 기함하며 뒤로 넘어가더군요. 직원 채용은 제 약혼녀가 신경 써주는 부분이라. 저기 오시네요. 인사하세요. 제 약혼녀 정서영 씨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니, 약혼녀라니 이 무슨... 사실 전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식당 주인인 셰프와 좋은 관계로 지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구린 도랑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분이라 감사한 마음에 제가 나서서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 뒤로 혼자가 된 저를 살피고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이혼녀라는 걸 알고도 마음을 열어주기까지 했고요. 그런 유일한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을 재간은 없었어요. 정확히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계기로 우리는 깊은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타이밍도 참 신기하게 전 남편이 식당에 면접을 보러 오기 딱 한 달 전, 약혼식을 올린 예비 부부였습니다.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전 남편에게 호탕하게 웃으며 말해주었죠. 내 등장에 많이 놀랐나 봐. 입 좀 다물어. 팔이 들어가겠다. 진영 씨가 뭐든 결정할 때 나랑 늘 함께 하거든. 인수하려고 왔다더니 사실 면접 보러 왔던 거구나.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인성 쓰레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서 말이야. 이력서 열어보기도 전에 탈락이라 유감이네. 아이씨, 나 여기서 일 좀 시켜줘. 제발 부탁이야. 여기서 일하기 제격인 사람이 나라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나 꼭 오늘 안에 일 구해야 해. 소영아, 나 정말 나쁜 마음 안 먹고 일만 열심히 할게.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 역시 제 약혼녀의 전 남편에게는 노동도 그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영 씨,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 나 이 식당 사장이었고 당신이 내 직원이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당신한테 페이도 더 쳐줬잖아. 제발 제발 좀 써주라, 응? 전 남편은 그제야 굽신대며 제발 일자리 좀 달라며 애원했어요. 거기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렇게 구는 이유까지도 옳더라고요. 너 우리 부모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재혼했어. 소영이, 넌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그렇게 어려움 이겨내고 그렇게도 바라던 내 애까지 생겼는데, 그런데 나는 돈도 미래도 없는 남자라고 날 믿고 평생을 살 수 없겠다며 누나가 죽겠다고 덤비는데 어떡해. 나 지금 당장 돈 벌어야 해. 도와줘. 그래, 내가 너네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잘 알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사랑. 애 생긴 건 축하해. 나랑 애 안 가지려고 고생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쩌니? 난 널 축복하지 않아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소영아 제발. 진영씨, 나 좀 살려줘. 내 애는 무슨 죄니? 묵은 감정으로 내 애까지 애비 없이 살게 할 수 없잖아. 널 애비로 둔 죄지 무슨 죄야. 당장 우리 식당에서 꺼져. 일손이 아무리 부족해도 너한테는 티끌만한 일도 맡길 생각 없으니까. 전 남편은 다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며 끝까지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흰 매달리려는 전 남편을 시원하게 걷어차줬습니다. 울며 불며 애원하는 전 남편의 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어요. 사실 나 재혼하고도 정말 힘들었어. 누나가 임신한 덕에 어찌어찌 재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 후부터 정말 지옥같이 살았다고. 그걸 내가 꼭 알아야 하니? 누가 궁금하대? 동정심 유발이라도 할 작정으로 이러는 거야? 동정심 유발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겪은 내 처지를 털어놓는 거야. 그만큼 나 일자리가 궁하니까. 나라고 자존심 다 굽히고 이러는 거 쉽지 않아. 정말 간절하다고. 나이는 차고 경력은 딱히 인정받을 만한 게 없으니 받아주질 않아. 지금 처한 상황으론 일용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애 태어나면 그땐 또 어떡하냐? 경력이라도 만들려면 번듯한 일을 하루빨리 잡아야 하잖아. 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내칠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람 셋 살린다 생각하고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어찌나 구질구질하던지. 그런데 제가 받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웃기지 마. 네가 먹같이 살아서 먹 같은 여자랑 살게 된 거지. 넌 평생 개고생 좀 해봐야 돼. 네 엄마한테 조강지쳐 버리고 떠난 네 놈이 잘 살 리 없다고 장담했는데 정말 잘 못 살아줘서 그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통쾌한 기분 느끼게 해줘서 말이야. 전 남편은 펑펑 눈물을 쏟으며 떠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주친 적은 없네요. 사람 배신하며 사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 남편도 딱 그런 이유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만큼 너무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 나의 미래의 삶을 꾸려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그렇게 말아먹었으니 잘 될 턱이 있나요?
저는 제 뒤통수를 치고 떠난 못된 놈 덕에 정말 진국인 남자까지 만나게 되었네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런 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품을 내어준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위에서 약혼자라고 표현했던 그 남자와 진정한 부부가 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깨볶는 신혼을 실컷 즐겼으니 이제 가족 계획을 세워볼 참이에요. 이이가 아이를 바랬지만 저를 배려해 지금껏 기다려주었거든요. 안정적인 가정을 통해 행복을 채워가며 그렇게 남편과 살고 싶어요. 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일에 대한 자긍심을 늘 새기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의 제 남편이 정말 외국에서 정말 유명한 셰프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가이드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활동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기쁨만 가득할 순 없지만 이이와 잘 헤쳐나가며 더 단단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이 잠시나마 시청자분께 즐거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칠게요. 푸른 하늘만큼이나 푸른 날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